이번 영상은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의 이야기입니다. 정순왕후의 본관은 경주이며 성은 김씨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김항구, 어머니는 원주원씨입니다. 출생지는 지금의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유계리에서 태어났습니다. 1757년 정비인 정성왕후가 승하하자 영조는 아버지였던 숙종의 유지에 따라 후궁들 중에서 왕비를 간택하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의 중전 저주 사건 및 장희빈 사사 등 궁중에서 일어난 피바람에 진절머리를 느껴 자신의 아들들에게 또한 후궁 중에 왕비를 간택하지 말고 정식으로 간택하라고 했으며 영조 또한 숙종의 유지에 따라 1759년 6월 9일 정식 중전 간택을 통해 정순왕후는 계비가 되었습니다. 이때 정순왕후의 나이는 15세의 나이로 당시 66세인 영조와 무려 51살 차이가 났습니다. 의부다들인 사도세자와 사도세자의 아내 세자빈 해경궁 홍씨보다도 10살이나 어리고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와 할머니, 손자 사이지만 나이 차이는 겨우 7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당시 정순왕후의 할아버지인 김성경도 생존해 있었는데 1699년생으로 영조가 5살 더 많았습니다. 이 둘의 혼인은 조선 역대 왕과 왕비 사이 가장 큰 나이 차이로 기록되는 혼인입니다. 흔히들 정순왕후가 사도세자를 모함해 이묘화변이 일어났다고 알고 있고 대중매체에서도 가끔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관이 없으며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힐 때 정순왕후는 궁에 들어온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 18세 소녀였으며 사도세자를 모함하긴커녕 세자와 관계된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실부인이고 중전이라도 왕손을 낳은 것도 아니고 입궁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가정까지 있는 왕세자를 모함했다면 폐비되기에도 충분했습니다. 이모화변 당시에 영조는 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와 주로 상의했으며 기록에 따르면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는 정순왕후 간택 이전부터 파탄난 상태였습니다. 또한 영조는 이미 다 큰 아들과 손자들이 있어 정순왕후와의 후사는 필요 없었으며 이미 중종과 손조가 왕세자가 있는 채로 새 중전을 간택하고 아들을 낳았다가 을사삼화, 개추국사가 일어난 전례가 있었기에 정순왕후와의 후사는 불필요했습니다. 그로 인해 정순왕후가 자녀가 없었기에 사도세자를 모함하여 세자에서 폐위되더라도 정순왕후는 이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왕비로서 양아들을 보호하려고 한 모습 또한 찾을 수 없어 대중매체에선 정순왕후가 모함한 걸로 그려지기도 하며 당시 갓 결혼한 힘이 없는 중전이 남편인 임금의 결정을 뒤엎을 만한 상황을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정순왕후 입장에선 가만히 있는 게 미움도 받지 않으며 조용히 지나갈 수 있는 최선책이었습니다. 영조 말 새손이던 정조의 생모 해경궁 홍씨로 인해 외척인 풍산 홍씨 가문의 홍봉하는 최대의 세도가로 치솟았는데 정순왕후의 친정인 경주 김씨 가문의 김귀주는 이를 저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풍산 홍씨의 가문은 훗날 정조의 대리청정을 저지하고 심지어는 정조를 암살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조의 외할아버지 가문에서 이 같은 행동을 벌인 이유는 과거 이모화변 당시 홍봉하는 사도세자의 처분을 적극 찬성했습니다. 홍봉하는 영조에게 직접 사도세자를 넣을 뒤주를 가져다 바치는 등의 자신의 사위를 죽이는 일에 적극 찬성한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추측 가능한 이유로는 사도세자의 광증이 너무 심해 사도세자가 정조를 직접 해할까봐 또는 광증으로 인해 사태가 심각해져 세손이 폐위될까봐였습니다. 사건을 빨리 마무리할수록 세손에게 피해가 적을 거라 판단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손이었던 정조만큼은 지키려고 했던 행위였지만 너무 적극적이었던 탓에 정조가 임금이 된다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일에 적극 가담한 세력을 그냥 놔둘 리가 없어 암살 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엔 정조가 즉위하고 즉위하자마자 외조부인 홍봉안을 내쳐버렸습니다.
또한 이 시기 탕평단과 청명단이 서로 세손의 보호 세력임을 자처하며 세손을 두고 보호 세력끼리 다투는 판국이었는데 세손은 덧뜻이 맞는 청명단과 친하게 지내자 홍인왕과 화완홍주가 청명단 인사를 공격하면서 세손과 풍산 홍씨 가문은 척을 지게 되고 후에 대리청정시에도 조선은 표를 중시하여 선대왕에게 대리청정을 거두고 계속 임금으로 남아달라, 즉 은퇴하지 말아달라 라는 말을 하면서 대궐들에 꿇어 엎드려서 간곡히 요청하는 일종의 전통적인 쇼가 있었는데 홍인하는 이러한 관례적인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단순히 쇼를 넘어서 직접 영조에게 진짜로 대리청정을 반대한다는 상소를 올려 청명단에게 공격받았고 홍인하는 이를 반격하는 등 세손의 반대에서 정치적 싸움을 했습니다. 이러한 싸움 속에서 경주 김씨 가문은 세손의 입장에서 풍산 홍씨를 저지하며 보호하는 포지션이었고 해경궁 홍씨와 홍씨 가문은 족보상 시어머니이며 중전의 위치였던 정수나무를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해 경주 김씨의 김귀주를 주로 공격했습니다. 이렇듯 영조시대부터 할머니와 어머니의 가문이 서로 치고받고 싸웠는데 이 싸움은 정조가 즉위한 후에도 지속됐습니다. 정조도 처음엔 암살시도 및 사도세자의 죽음 관련으로 풍산 홍씨보다 경주 김씨, 즉 할머니인 정순환부와 더욱 친밀한 사이였으며 풍산 홍씨 가문이 정조에게 긴밀하게 아랜 내용도 정순환부에게 그대로 얘기해줄 정도였습니다. 이모화변 자체가 전례가 없던 스케일의 사건인 만큼 그 여파 또한 너무 강했던 탓인지 이 두 가문의 싸움은 끝이 보이질 않았으며 그로 인해 시달리는 것은 영조와 정조였습니다. 영조 때부터 서로 이간질하는 상소를 올려댔고 영조는 이모화변이 다시 언급되는 것을 꺼릴 정도로 가정의 칩으로 생각했지만 경주 김씨 가문에선 이모화변에 적극 참여했던 풍산 홍씨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전략을 주로 사용했고 영조말 실수로 선을 넘어버립니다. 유생 항유를 시켜 영조에게 귀주를 언급했고 이것은 풍산 홍씨만의 약점이 아니었기에 영조가 극대노하여 유생 항유를 죽이려 했지만 신하들의 만류로 유배만 명하게 됐으며 이 같은 경주 김씨 가문의 실수로 인해 풍산 홍씨 가문의 권세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정조가 즉위한 뒤 정조는 최대한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죄인이 아닌 왕족 혹은 왕으로 추승되는 것을 줄곧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사도세자가 왕으로 인정받는다면 풍산 홍씨 가문의 입지가 상당해질 것을 염려해 경주 김씨 가문은 사도세자의 추승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조의 입장에서 이러한 경주 김씨 가문은 자신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었고 정순왕 후 경주 김씨와 친밀했던 정조 또한 즉위 후 서서히 풍산 홍씨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정순왕후는 사도세자 추승에 반대하는 벽파의 중심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조가 즉위하면서 정순왕후는 왕권의 최고 권력자인 왕대비가 되었으며 이때부터는 공식적으로 정조의 반대편에서 활동합니다. 정조에겐 배다른 형제인 은원군이 있었는데 이 은원군의 지지 세력이 풍산 홍씨였습니다. 때문에 정순왕후는 은원군을 찍어 누름으로써 풍산 홍씨를 견제하려 했지만 정조가 이때마다 개입하여 처벌을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조가 개입할 때면 정순왕후는 단식으로 시위했으며 정조 또한 맞 단식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서 족보 3어른이었던 정순왕후를 이기는 것은 쉽지 않았고 매번 정조가 먼저 꼬리를 내리고 접어주는 판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싸움은 오히려 정조가 배다른 형제를 생각하는 우애라고 봤으며 이는 곧 부모에게 하는 효라고 평가하며 정조의 지지가 강해지는 싸움이었습니다. 이러한 평가 속에서 은원군의 처벌을 강행하는 것은 이미지상 나락을 택하는 것을 알게 된 정순왕후는 결국 은원군을 통한 풍산 홍씨의 견제를 밀어붙이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들과는 반대로 정조의 인종을 함께한 유일한 사람이 정순왕후였습니다.
할머니이지만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가능했던 상황이지만 청조와 정순왕후의 사이는 매우 친밀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조의 어록집인 1등록에는 정순왕후를 향한 친밀한 감정을 나타내는 기록이 존재하고 청조의 행록에는 정순왕후가 정조는 자신에게 극진히 공양했음을 기록시킨 것도 존재하며 정조가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찾은 사람 또한 정순왕후였습니다. 1800년 6월 28일 정조가 승하했으며 정조의 아들인 순조가 11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했습니다. 예로부터 임금이 어린 나이에 즉위할 시 집안의 제일 어른이 수렴청정으로 정사를 대신 살폈는데 이 시기에선 정순왕후가 제왕 대비가 되어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고 정순왕후는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조정의 주요 신하들에게 개인별 충성 서약을 작성토록 하고 독립적인 세력이 필요했던 정조가 만들어낸 홍구경을 필두로 한 국왕 친위부대 장용령을 배치했으며 정조가 이뤄낸 개혁 정책들 대부분을 폐지하고 보수적인 노론 세력을 등용하며 본인과 경주 김씨의 정치적 입지를 가지며 정조가 천주교를 강압적으로 탄압하는 대신 성리학을 더욱 단단하게 함으로 천주교에 대한 극단적인 처분을 막았지만 정순왕후는 천주교를 강제로 탄압하며 조선은 갑자기 정조 때와 정반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순조가 당시에 그렇게까지 어린 나이가 아니었고 조선의 성인 기준은 15세였기에 약 3년의 시간 동안 수렴청정을 진행했습니다. 수렴을 끝낸 6개월째 훗날 순원왕후가 되는 순조의 왕비간택을 반대한 벽파의 권유가 탄핵당하며 반대파인 시파의 벽파를 향한 총공세가 펼쳐지자 정순왕후는 당황하며 다시 수렴을 잡고 정사에 개입하려 했습니다. 순조를 불러 할 말이 있으니 대신들 좀 모으라고 지시했고 순조는 대신들을 불러들였고 입궐하니 정순왕후는 순조 뒤에 앉아 있었으며 순조가 자정께서 할 말씀이 있다고 하신다라고 했다. 포지션부터가 임금 뒤에 앉는 것이 대리나 수렴청정을 할 때나 보이는 배치였으며 순조가 대화를 시작해 결국엔 정순왕후가 뜻을 펼치는 즉 결정을 하는 수렴청정을 다시 진행하겠다는 암묵적인 표시였고 소론이었던 좌의정 이시수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며 지금 하시고자 하는 행동이 이치에 맞습니까? 할 말이 있으면 임금께서 하실 테니 수렴하지 마시죠라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고 벽파의 수장인 우의정 김관주마저 동의했습니다. 이는 순조가 성인이 되었고 성인이 되기 1년 전부터는 스스로 정사를 펼치도록 해주는데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잡을 명분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강행한다면 나락갈 것을 감지해 정순왕후의 세력 또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순왕후는 권유가 탄핵당한 것을 토대로 기강을 바로잡고 싶어 신하들과 언쟁을 벌였고 이시수는 지난 수렴 4년간의 공덕을 해치지 말아달라라고 지난 수렴 4년을 칭송하며 더는 추해지지 말라라고 했고 정순왕후도 본인이 수렴으로 인해 공덕이 없다는 걸 알기에 공덕이란 거짓말로 날 속인다라고 하자 미끼를 물은 물고기를 낚아채듯 이시수는 눈물을 흘리며 제 말에 거짓말이 있었다면 신하로서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정순왕후의 악행을 공덕으로 포장하며 이 포장을 정순왕후에게 뜯을지 말지를 제시해버린 형국이 됐습니다. 정순왕후가 당황하자 이시수는 RPM을 높여 통곡을 하며 신이 즉시 죽어 사라지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라고 쐐기를 박았고 김관주가 정순왕후에게 말이 지나치십니다. 라고 하며 양쪽에서 지탄받는 상황이 되자 정순왕후는 내가 무식해서 벌어진 추태인이 없던 일로 하자며 백기를 들고 물러났습니다. 조선시대이지만 정치인들의 말 속에 담긴 엄청난 경이로운 수싸움을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말년의 증손자의 수렴청정으로 정권을 잠시나마 장악했던 정순왕후는 1805년 1월 신부전으로 향년 59세의 나이로 승하하게 됩니다. 그녀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매우 엇갈립니다. 보수적인 정치 세력을 강화하고 천주교를 박해했지만 조선의 뿌리인 유교적 질서를 수호하고
안정적인 보수파에 힘을 실어주며 조선의 근간을 지키려고 했다고도 평가받습니다. 그녀의 묘는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왕릉이 모여있는 동구릉에 위치해 있으며 개비임에도 말년의 파워로 인해 영조 옆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남편과 51살의 나이 차이로 인해 손자와 또래였고 그로 인해 서로 의지하기도 하고 정치적 대립도 했던 정순환부의 이야기였습니다. AI가 만든 정순환부의 이미지를 보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